문재인 씨 부부가 문재인, 김정숙 명의로 추석 선물 세트를 돌렸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2019년 8월 28일자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00여 명에게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당연히 그 선별은 문재인 청와대가 했을 테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종교인, 그리고 특히 2019년 추석에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 구조대원, 강원도 산불 진화 자원봉사자,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전염성 질병 방제 활동 참여자, 장애인 활동 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의 사상자, 독립유공자 후손, 모범 청소년 등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가족, 독립유공자 후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그 구분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쓸어 담다 보니까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 선물 세트의 내용물은 신문에도 보도됐던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술이죠. 그런데 술 또는 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과 종교인에게는 술 대신 꿀을 보냈다. 그런 것이죠. 이 술의 이름은 소곡주. 그래서 설명을 좀 찾아보면 멋모르고 마시다 보면 인사불성이 된다는 술이다. 그래서 속칭 안진뱅이 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소개되는 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아니면 꿀을 보낸 것이죠.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소서, 아니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 이런 의미인가? 선물치고는, 특히 공직자가 보내는 선물치고는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술이나 꿀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세트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넣은 것은 곤드레 나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나물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곤드레 하면은 뒤에 만드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곤드레 만드레라고 한다면 역시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우리말 표현이죠. 세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은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 아마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험 보는 날, 혹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 또 재판이 있는 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말로 기한다 해서 그것을 피하는 그런 식품이다. 이것은 민간에서 유명한, 널리 알려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역을 먹게 되면 그 미역의 느낌처럼 낙방하거나 또 계약 그 체결이 깨어지거나 망한다. 이런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피한다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국민들이. 그 다음 네 번째가 전라북도 고창의 땅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아주 최근의 시사 뉴스하고 관련이 있죠. 한국에서는 땅콩의 저주, 이것이 유명하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 땅콩 회항, 이런 것인데, 땅콩에게 잘못 걸리면 개인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돈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연, 그것도 망하고, 정치적으로 계파가 망하고, 이렇게 줄줄이 망한다. 그래서 땅콩의 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간의 의식,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습속이라고 할까, 혹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령 중국의 경우에는 검은색을 기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중국에서 검은색을 기피하는 것은 검은색이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불길함, 재수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남에게 선물을 할 때 검은색으로 된 그런 물건을 주는 것은 한판 싸우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산을 선물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산은 한자어로 발음이 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깨어지고 갈라지고 되는 일이 없다, 망가진다 해서 이런 선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산 선물도 아주 흔한 선물 중에 하나이지만 이렇게 다른 것이죠. 어떻든 이번 이 추석 선물 세트를 보게 되면 그 이름만으로 보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땅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추석 선물 세트 돌렸을 뿐인데 여기에 또 문재인 씨의 그 불길한 숙명, 그것이 또 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위를 보면 그렇죠. 공부를 좀 못하는, 항상 꼴찌다 하는 애라고 해도 매번 0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0점을 받는 겁니다. 정말 뭐를 할 때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모조리 다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알고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0점 받는 아이를 두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모두 다 알고 있어야 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모두 다 틀린, 자연스럽게 0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재인 씨는 정말 공부 못하는 애다, 이것 역시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이번 추석 선물 세트 중에 그나마 이름이 정상적이었던 땅콩이 썩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석 선물 땅콩에 곰팡이가, 이렇게 신문 방송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 전인 9월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북 고창이죠. 고창 땅콩을 배송할 당시 온도가 높거나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서 일부 땅콩 껍질에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서 보면은 몸살이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온도가 높거나 하나로 만족을 못하니까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서 또 이것을 붙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땅콩 가운데 일부입니다. 또 그것도 땅콩 껍질에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중대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그 표현에서 읽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 이러한 방송과 보도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는 삼류입니다. 라는 자백인 것입니다. 추석 선물은 언제 보냅니까? 추석은 1년 중에 언제인지 정해져 있죠. 이것은 추석 직전에 보냅니다. 추석 선물은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11월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땅콩은 어떻습니까? 땅콩은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때에만 반짝하고 판매하는 그때만 나오는 그런 계절 상품입니까? 그렇지 않죠. 땅콩은 1년 내내 사철 유통되고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이것이 습기가 많은 때, 또 온도가 높은 때 언제나 판매되는 상품이죠. 이번 8월 말에서 9월 13일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만 땅콩을 배송하고 땅콩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는가? 다른 데서는 그 기간에는 이렇게 땅콩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판매를 중단하고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 시기에 땅콩을 팔았던 모든 상점, 모든 상인들은 다 이와 같이 곰팡이가 나서 리콜했던 것인가? 그렇다는 얘기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추석 선물로 보낸 땅콩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로서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그까지 땅콩에 곰팡이 좀 생긴 것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삼류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9월 18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곰팡이 땅콩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콩을 배송한 측은 농협이다. 문재인이 아니다.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새로 보내기로 했다. 선물이 아니고 물건을 보낸다고 하죠. 상인다운 태도이고 더구나 불량품을 지금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송해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재인 씨 부부가 이것을 보낸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추석 선물을 보냈죠. 교환을 하지 않고 재발송을 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아마 그것이 자기네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개인 돈이었으면 땅콩 가져오라고 해서 곰팡이 난 땅콩 골라서 개수로 채워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을 다시 보내준다. 그러면 누가 받을까 궁금하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겠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원이면 14,000여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휴대폰 문자를 보내겠다. 또 이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래 놓고 문제가 있다 하는 답장이 오면 그러면 물건을 새로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고 순진하게 괜찮습니다 한다든지 또 빨리 답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냥 눈치 없이 왜 이런 걸 보냈지 하는 설령 곰팡이가 발생했어도 그거 이미 다 먹어버렸거나 눈치를 못 채서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겠다. 청와대가 상당히 야가 빠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그 본마음은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정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긴 땅콩 이것은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을 보내준 농가가 대충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배송했던 농협도 대충 했구나. 한번 옛날에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이니까 먼지 하나 없이 정성껏 포장하고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장사꾼 마인드로 보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도 재배송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또다시 보내면서 재배송이라고 한 것이죠. 청와대가 땅콩 파는 곳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곰팡이 땅콩의 문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신에 곰팡이가 슬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신이 썩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가 무너지는 전조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러면 사회 분위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왜 이명박 후보자가 500만 표를 더 받았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좌파 정권이 어떠한지. 옛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나라의 땅에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가뭄, 흉년, 기현상이 나타나고 천재지변이 계속됐다. 그러면 그 나라 곧 망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경고이고 조짐이고 전조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씨가 소심하고 편협해서 무능하다. 그런 것도 이번 이 처리 과정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인가? 이것은 서울에 혜성이 충돌하는 일보다 흔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는 땅콩에 곰팡이가 슬었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시야가 바늘구멍만 하다 하는 것이죠. 바늘구멍으로 왼쪽을 보다가 5cm만 오른쪽으로 가면 예기치 못한 것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시야가 좁으면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이죠. 이렇게 시야가 좁다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아주 작은 리더다. 어떻든 그는 지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너무나 작은 리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구청장만 돼도 관할구 전체를 생각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자기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국제관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널리 두루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추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협한 인물, 무능한 인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화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단 일어나면 나쁜 일을 키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문재인 씨가 매우 작은 멸치잡이 어선의 선장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선장이니까 다른 멸치잡이 어선의 움직임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잘 살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큰 유조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배다, 선박이다 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산이 솟구쳤다. 이렇게 말하고 달아날 궁리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벌써 거짓 변명한 거 들으셨죠? 제 탓이 아니다 하고 발뺌한 것 들으셨죠? 이런 사람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키웁니다. 점점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멸치잡이 어선의 선장 문재인 씨는 다른 멸치잡이 어선에 좌충우돌 하면서 바다의 해상 교통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침몰하죠. 그런데 앞에서 곰팡이 땅콩을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재인 씨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중하게 여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씨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곰팡이 땅콩 이거 피부로 못 느낄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 남이 먹는 땅콩 아닙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났든 속이 시커멓게 썩었든 상관 안 하는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곰팡이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 하는 것보다도 곰팡이 났다는 뉴스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 더 클 겁니다. 저 뉴스 묻어버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뉴스는 나왔고 국민에게 이미 알려졌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곰팡이 땅콩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 땅콩 뉴스 때문에 우왕좌왕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땜질만 하는 것이죠. 사태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사태에 끌려다닙니다. 예비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땜질하는 방식은 아주 특출난 유일한 방법이 있죠. 거의 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알아주는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돈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지금같이 추석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 땅콩에 곰팡이가 났더라. 이 정도 이런 식의 문제 경우에는 정말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정치인답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다름 아닌 선물이었다. 선물은 한 번 주는 것이다. 선물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든 문제가 있든 해서 두 번, 세 번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대뜸 선물 재배송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사꾼 마인드인 것이죠.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용 돈 뿌리기였던 것인가? 그러면은 재발송해야 하겠죠. 또 그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이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비용받고 판 것인가? 이니 굿즈처럼 사실은 그랬던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곰팡이 땅콩 사건에서 민심 이반을 읽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마음이 문재인 씨를 떠났다. 친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의 마음이 문재인 씨를 떠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식물에 비교적 강합니다. 이 식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물에 대해서 경계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또 식물을 그렇게 우리처럼 용기 있게 먹고 이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식물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땅콩에 곰팡이가 피었다 하는 거 가지고 경기를 일으킬 사람은 없는 겁니다. 땅콩에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면 결정하면 되죠. 버릴 것인가 먹을 것인가.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또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면 먹을 마음이 있으면 프라이팬에 넣고 그냥 좀 볶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땅콩은 별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흔히 땅콩하고 같이 주는 선물이 호두가 있습니다. 땅콩이냐 호두냐. 사람들이 호두라고 한다면 또 조금 아까워할지 모르는데 땅콩은 그렇게 중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죠. 게다가 우리 한국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얼마나 대범하고 통이 큽니까? 그래서 그까지 땅콩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콩에 곰팡이가 피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고, 더구나 청와대가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발송하겠다. 왜 또 이것이 이렇게 뉴스가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과 동일한 사건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잠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9년 9월,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터져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밖으로 나오고 뉴스가 되었는가? 그야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뜻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광의로, 넓은 의미로 친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까지 됐다. 이 말이 나왔다. 그것은 친문재인이라고 하는 친문이 안 참아주는, 못 참아주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민심을 모르고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겨우 이런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그저 순탄한 경우고 어쩌면 내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땅콩을 받은 사람이 이 땅콩을 보낸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 곰팡이가 났으니까 안 그래도 못마땅하던 터에 화가 나서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보낸 사람들은 판매자 혹은 발송을 담당한 사람들, 비용을 받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땅콩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이유는 문재인 씨를 위해서인가?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도 자기 이익이 침해됐다. 이렇게 되면 못 참는 것이 그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땅콩을 보내는 사람, 이번에 이 추석 선물을 보내는데 이익을 받게 되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익을 챙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친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익을 본 어떤 세력들, 어떤 사람들, 이것은 분명하죠. 그게 눈꼴이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 그들은 어떤 이런 식의 자기들이 불만이 쌓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첫째, 자기들 사이에서 편을 가릅니다. 둘째, 자기들 편,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쪽이 아닌 나머지 그 반대편을 향해서, 또 우리 편이 아닌 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서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얼마 있으면 이 사건을 언론사에 알린 사람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네 그 좌파 계열에서 그 집단 안에서 죽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인 것이죠. 좌파의 역사가 이래 왔고 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니까 오늘 청와대 풍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재인 씨가 주전부리로 땅콩을 주워 먹다가 이제 이 뉴스를 보고는 꼼꼼히 땅콩을 돌려가면서, 그 조그만 땅콩을 돌려가면서 살피는 겁니다. 곰팡이가 있는지.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먹거나 아니면 오늘 이후로는 주전부리에서 땅콩을 치워버리겠죠. 문재인 씨가 왜 이렇게 하느냐? 뭐니 해도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땅콩을 치워버리면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주전부리 좋아하니까. 청와대에 가면 이 주전부리라는 단어를 치면 그 말이 들어간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 가니까 미국산 아몬드로 바꿀까? 그런데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아마 미국산 호두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뉴욕 가면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찾겠죠. 나쁜 것은 치아만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